우리 이전까지 뭐 봤냐면요. 유도전류의 세기까지 왔어요. 근데 유도전류의 방향 찾는 거긴 한데 나는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 전자기 유도 자체는 자석과 코일 사이에 움직임이 있어야 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둘 다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안 일어나고 아니요 얘를 똑같이 옮겼어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왜? 이 둘 사이에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석이 정지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검유계라고 나와 있는데 검유계가 그냥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체크하는 검사하는 기계다. 하면 될 것 같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코일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지금 요 그림도 보면 코일이 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림 보이십니까? 코일 자체가 방향이. 네? 선생님? 네. 대답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그냥 코일 앞부분 보면은 오른쪽 위로 살살 올라가고 있는 거 안 보여? 예? 선생님? 아니 지금 생각 중이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코일의 방향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너가 참 잘했었는데 요거 있지. 요거 필요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유도전류의 방향을 아까 얘기했던 게 자석을 가까이 했냐 멀리 하냐가 유도전류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고 N극을 그렇게 했냐 S극을 그렇게 했냐에 따라서도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요.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N극을 멀리 했을 때, S극을 가까이 했을 때, S극을 멀리 했을 때. 네. 자 그럼 첫 번째 N극을 가까이 해볼게요. N극을 가까이 했다. 근데 그럼 가까이 했다는 말은 그럼 코일 주변에 원래 자석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어요. 코일에 있는 자기장이 약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나는 지금 이 약한 상태를 그대로 좀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자석이 가까이 와. 그럼 자기장이 강해지겠지? 네, 강해지겠지? 근데 난 원래 약한 상태였거든. 난 원래 이 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이 자석을 가까이 오세요 하고 싶을까? 꺼져 하고 싶을까? 밀어내고 싶어요. N극을 밀어내는 방법? S극을 뺏길 텐데. N극. 코일에 그러니까 자석과 가까이 있는 쪽 코일이 이쪽이요 N극으로 유도가 돼요. 코일 기준이야. 그리고요 자석은요 한쪽이 N극이면 반대쪽은 바로 S극이에요. 이 코일의 위쪽이 N극으로 유도됨으로 인해서 아래쪽이 S극으로 유도가 돼요. 맞니? 그러면요 자기장의 방향은요 어느 극에서 나와서 어느 극으로 들어가요? 기억 안 나지? N극으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요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은요 잘 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코일 내부에서 유도된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오른손 들어볼까요? 왼손 들지 마라. 자기장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 하고요. 그 위로 솟아가겠지? 너 내 손가락 가마 돌리면은 전류의 방향 아니었니? 이양 되면였지. 그럼 보세요. 네. 가마 올리니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지. 확인되니? 된다. 이렇구나. 두 번째. N극을 멀리 해볼게. N극을 멀리 했다는 말은 원래는 N극과 코일이 가까이 있었던 소리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멀어진다는 거는 자기장이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원래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태니까 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자석이 멀어진다. 그럼 얘를 당기고 싶을까 밀어내고 싶을까? 이 자석 해보고 싶어요. 당기고 싶겠지. 그럼 N극을 당겨오게 하는 방법, 이 위쪽이 무슨 극? 으로 유도되면 되겠다. S극으로 유도되면 되겠지. 위쪽이 S극이 되어버렸으니 아래쪽이 N극이 될 거예요. 맞나?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코일 내부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하겠지. 맞아요? 그럼 또 어디서 방향은 내리고 돌려. 그럼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겠네. 내려오겠네. 요 둘이 좀 비교해볼까? 지금 N극을 어쩌고 저쩌고 한 건 똑같아.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가까이 했다. 두 번째는 멀리 했다.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됐어? 달라. 바뀌었지? 요것만 보고 있으면 돼. 자, 이번에는요. S극을 가까이 해볼게요. 코일을 그대로 둘게요. S극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요, 원래는 이 코일은 자석의 자기장이 그렇게 강하게 받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강하게 오니까 얘를 밀어내고 싶어 하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으로? S로 유도가 됩니다. 그럼 아래쪽은 N극으로 유도가 될 거고요. 얘랑 원래 똑같지. 유도된 상황이.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아래쪽.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도줄의 방향은 이쪽으로 되겠지. 그리고 1번, 3번을 좀 비교해볼게요. 1번, 3번 보면은 가까이 한 건 똑같아. 맞아. 근데 극이 달라졌어. 극이 달라지니까 방향이 바뀌네. 서로 반대네. 너 말하는 지 그러니까 네 가지 상황 중에서 두 가지 비교했을 때 얘네들 유도줄의 방향 같습니까 다릅니까?를 알아내시면 된다.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S극을 멀리 한대요. 네. 그럼 자석을 멀리 했다는 말은 처음에는 자석과 코일이 좀 가까이 있었을 거라. 그럼 이 코일은 자석의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을 거고, 근데 멀어지니까 당기고 싶겠지? 당기고 싶으니까 위쪽이 N극으로 유도가 돼요. 아래쪽이 S극으로 유도가 될 거고요. 그럼 이 형태는 얘랑 똑같네. 자기장의 방향이 코일 내부에서 위쪽을 향합니다. 그럼 다시 말아 올리면, 오른손 말아 올리면 유도전류가 발생하더라. 자, 비교 좀 해볼게요. 아까 1번, 2번, 1번, 3번 비교했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보면 1번과 2번을 비교해보면요. 지금 극은 같지? 극 같고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극 같고 자석 방향으로 하면 돼요.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그 차이지. 극 같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표로 정리할게요. 지금 말고 1번과 2번을 비교할 거거든. 1번과 2번. 자, 지금 자석이 N극, S극 있고요. 그다음에 자석을 가까이 했냐 멀리 했냐를 비교할 거예요. 맞아. 그렇지.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N극이니까 그냥 극이 같지. 그러니까 무슨 극이냐 보다는 지금은 이 극은 같습니다. 극은 같고요. 아니,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건 서로 반대지. 그러고 나니까 유도 전류가요.
유도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같아 달라요? 달라요. 반대지. 이거 노란색. 됐나? 1번, 3번 볼게요. 1번, 3번. 지금 극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반대지. 근데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이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이.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반대지. (1번과) (4번) 볼게요. 1번과 4번. 극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반대지. 가까이 멀리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반대지. 근데 유도전류 방향 어때요? 같아요. 유도전류의 방향 결정하는 게요. 그걸 어떻게 했냐? 가까이 있냐 멀리 두 가지인 거잖아. 하나만 반대면은 유도전류 바뀌지. 둘 다 반대면은 같아지지. 요거 좀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두 개의 방향이 같잖아. 같은 거를 플러스로 얘기하고 쉽게 외우면 좀 알려드려요. 같은 거를 플러스로 하고요. 반대면은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근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반대는 마이너스 잡았어? 그렇게 되지. 반대 마이너스, 반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끼리 곱하면은 플러스. 그래서 같게. 오, 신기하다. 이거 왜 그러나? 됐니? 지금 내가 1번을 기준으로 다 비교를 했는데 2번, 3번도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가려볼까? N극, S극, 극 바뀌었지? 멀리 가까이 이런 거 바뀌었네. 둘 다 바뀌었네?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 다르다? 같지. 고등학교에서는 이 방향도 잡아야 되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두 경우를 봤을 때 유도전류 방향 서로 같냐 반대냐 같은 방향이냐 반대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지금 검육의 바늘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거든요. 검육의 좀 분석해 볼게요. 어떻게 읽냐? 근데 3단원에서 그 얘기 하지 않았냐? 과학에서의 방향은 뭘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도 얘기할 때. 과학에서 방향 표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중간에 어떤 숫자가 존재해요? 0. 0. 검유계가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검유계가요. 눈금 이렇게 있어요. 중간에 여기 0이 있어요. 그럼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플러스겠지. 왼쪽은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 상황에서 검유계를 달고 해보니까 검유계 바늘이 이쪽으로 갔대. 오른쪽으로 갔대. 근데 2번 케이스에서 그럼 검유계 바늘이 어디로 갈까를 물어봐요. 어디로 갈까? 반대.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1번에서 방향이 플러스로 잡혔거든. 그럼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표현할 때 문제에서 만약에 1번 케이스를 갖다 주고 이렇게 했더니 검유계 바늘이 그림과 같이 이런 그림과 같이 돌아갔다. 그럼 2번 상황, 즉 N극을 멀리 했을 때는 검유계 바늘이 어떻게 되겠냐? 방향을 다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바늘이 반대로 돌아갈 거다. 또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 게 자명하잖아. 그러면 반대로 갔다 왼쪽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되십니까? 자, 여기서 얘가 우리 지금 방향이 바뀐 거지 전류의 세기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흐르긴 흐른다. 흐른다. 방향만 달라져.
됐나요?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핵심은 이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유도전례 방향은 N급이냐 S급이냐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 중에서 둘 중 하나만 반대면은 방향이 바뀔 거고 둘 다 바뀌면은 반대의 상황에서는 유도전례 방향 같더라. 실전에서는요 요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익숙해지기 전에 한번 어차피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연습장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유도전례 방향 설명드렸고요. 밑에는 좀 쉽습니다. 금방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결론은 이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류를 생산해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자기 유도를 생산해서 우리 전기를 만들 거야. 무슨 기? 3번에? 전기. 발전기. 우리 발자를 개발할 때 발자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 3번에 발전기. 그러면 이 발전기가 존재하는 장소? 발전? 소. 자, 일단 발전기. 읽어볼게요. 발전기는 뭐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와 같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오늘 발전기의 원리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위쪽에서 코일은 가만히 냅두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발전기 내부를 보니까 자석, 읽어볼게요. 자석과 회전할 수 있는 코일. 자석은 고정되어 있고요. 안에서 코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코일 문제는 없지? 음중이 생기니까 전자기 늘어날 거예요. 읽어볼게요. 있고 이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면 요거는 그냥 하나씩 정도 밑으로 쳐넣어요.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면 그러면은 자석과 코일 사이에 그 자기장 변화가 생길 테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불 들어와 있네. 발전기의 원리는 코일이 회전합니다. 코일이 회전하게 되면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자기장 변화가 생기고 자기장 변화가 생기고 이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여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더라. 됐습니까?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 만들려면 코일이 회전해야겠네. 그럼 이 코일을 어떻게 돌릴까? 회전 방식에 따라서 발전소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각 발전소,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또 혹시 알고 있는 발전소 있어요?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뭐 태양광 발전소 등등 있는데 네. 태양광 넘어가고요. 그럼 두 번째가 발전소. 여기는 지금 수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인데 저 세 군데의 차이점은요. 일단 공통점은 쉽지. 전기 만드는 곳이다. 차이점은 회전 코일을 돌리는 방식. 그러니까 코일을 돌려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돌릴 거냐? 그게 수력, 화력, 풍력입니다.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풍력부터 할게요. 여기서 뭐 물어보냐면은 각 발전소에서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냐를 물어봐요. 결론은 최종은 코일이 돌아가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코일이 돌아간다. 코일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져요. 이거는 어떤 발전도 다 똑같겠지. 그럼 결론은 말하고 싶으면 과정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코일이 회전하는 코일에 역학적 에너지가 발생할 것이며 이 발생한 전환된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야. 이거는 어떤 발전소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코일의 역학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풍력, 쉽습니다. 풍력, 바람으로 만들어내겠다. 바람에 의해서 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바람은 움직이니까 바람은 뭐 어떤 교재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합시다. 운동 에너지라고 할게요. 바람이 분다, 공기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고 얘가 여기는 그냥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한 개 더 얹자면은 바람이 불면서 날개가 돌아가잖아. 뭐 날개의 운동 에너지가 날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론은 발전기, 코일의 역학적 에너지로 이걸 좀 이렇게 얘기하자. 공통점은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 내부에 있는 이 코일을 돌릴 거예요. 여기 그냥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나와 있네. 됐습니까? 코일 발전기. 그 다음으로 좀 간단한 과정이 수력 발전소. 혹시 수력 발전소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 수력 발전소 어떻게 생겼냐면요. 댐이지, 댐. 댐을 옆에서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 댐이 있고, 이제 댐 뒤쪽에 물이 이빠이 차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좀 낮게 차 있어요. 보통 강이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해서 수문을 닫아가지고 한쪽에 물높이를 꽉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수문을 열어요. 또는 아니면 원래 뭐 이렇게 흐리게 해가지고 뭐 물이 떨어지겠지. 여기서 발전기가 어디 있냐? 발전기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얘가 돌아가겠네. 그러면 지금 물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물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고 걔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수력 발전소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떨어지면서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지. 그럼 이 물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발전기의 코일이 돌아갈 거야. 그럼 발전기 또는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얘가 궁극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다. 됐습니까? 그럼 세 번째 화력 볼게요. 화력 발전소는요. 화력, 불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왜 연료 태워 화성 하잖아. 어떻게 해요? 연료를 태워요. 우리 앞에서 메테인 연소 막잖아. 연료를 태우면은 그걸로 물을 끓여요. 우리 물 끓이면은 수증기가 생기겠지. 수증기는 기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 수증기가 발전기를 돌려요. 첫 번째, 화석 연료를 태워야겠지. 근데 태우면서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럼 우리 화석 연료의 에너지가 저장돼 있겠네. 우리 뒤에도 있지만 여기 적어놓을게요. 저장되어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좀 잘못치면. 첫 번째, 화석 연료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앞으로 좀 쉽게 얘기할게요. 화학 에너지라 하면은 그냥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 왜 지금 핸드폰 안에도 배터리 들어있잖아. 배터리 안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지. 그래서 배터리 안에 화학 에너지로 있다고 존재해요.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화석연료도 화학 에너지로 존재하고요. 얘를 연소하게 되면서 물을 끓입니다. 발생하는 에너지로. 그러면 물을 끓이면서 수증기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고 또 움직일 거란 말이야.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 수증기가 그 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결론은 발전기를 돌릴 거야. 요거 혹시 서술형으로 나오면 쓸 수 있겠나? 서술형 연습을 할 수 있겠나?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됐나요? 네. 다시 풍력은 발전소에서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를 회전시키게 되고, 즉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얘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되십니까? 됐나?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가 3번에 뭐 있냐면요, 발전기와 전동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전동기는 배웠어요. 여기다 지우고. 발전기랑 전동기를 비교를 할 건데, 우리 전동기 하면 우리 2학년 때 배웠는데, 우리 전동기는요 일단 전류를 흘려주고 그 흘려준 전류가 코일을 돌아가게 만들지. 맞아요. 그걸 우리가 전동기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발전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코일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발전기에서는요 코일을 돌릴 거예요. 그럼 시작은 코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지. 맞아요.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전동기는요 전류를 흘려줘서 코일을 돌릴 거란 말이야. 그럼 순서가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겠지. 반대가 뭐예요? 자, 다음에 이거 문제, 이 그림은 줘놓고 발전기냐 전동기냐 물어보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전동기는 전류를 흘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전류를. 그러면 당연히 전지가 필요하겠지. 전원이 필요하겠지. 요거는 그냥 문제 낼게.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 건전지 등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주고요. 발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만들잖아. 그럼 굳이 전지 필요할 거 없다? 없다. 아, 선생님 전지가 보이네요. 아, 얘 전동기네요. 그림 보고 빨리 찾았대. 됐나? 위에 보면 얘는 그냥 전구가 있네. 여기서 막 돌리면 전류가 생길 거고, 그 전류에 의해서 코일이 나온다. 전구에 불 들어올 거고. 요 차이. 했나요? 어때, 좀 할만하니? 아니요. 그렇구나. 자, 옆에 있는 문제 같이 풀고 마칠게요. 네. 자, 아이고. 자, 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근데 쌤은 쌤들끼리 서로 학생들이 좀 다른지 공유해요? 우리 학원에서? 응. 보통 하지. 네. 그 원장님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우리 학원 일종의 성과 아니야? 네.
그러면은 그거 올라요 오늘 명예 정답. 저 중3. 올려서 뭐 없는데요. 올려서 뭐 없는데요. 아. 1번 전자기유도. 자,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할 때? 아니죠. 자기장이 변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변할 때 발생한다. 그래서 맞고요. 자, 두 번째 유도 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 흐르지 않는다. 아니죠. 둘 다 흐르지. 다음에 자석을 코일 속에 놓고 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둘 사이에 움직임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4번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다. 아 맞죠. 그건 똑같습니다. 안 되죠. 방향만 바뀌었으니까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바뀌었으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 맞나? 네. 다음에 2번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 그럼 전자기유도가 언제 생긴다고? 자석과 코일 사이에 움직임이 있을 때. 자석과 코일 사이 움직임. 기억.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뺄 때 흘러가 안 흘러? 들어있죠.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내가 뺐어. 맞아요. 움직이니까 그러겠지. 다음 기억. N극을 가까이 가져갈 때. N극을 가져갈 때. 맞죠. 지금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아까 반응까지 넣고 싶다 했잖아. 네. 다음 디귿.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할 때. 언니야 거기 들어봐. 전자기도 자체는요 움직임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네. 꼭 넣었다 뺐다 움직임이 계속 바뀌네. 그럼 디귿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확실. 흐른다. 아이씨. 확신 없이 얘기하길래. 다음 리을. 코일 속에 매우 강한 자석을 집어넣고 가만히 두었을 때 얘가 보내겠지. 얘는 흐르지 않겠더라. 됐나요? 전자기 유도회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무슨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바람 나왔으니까 바람은 풍력 써가지고 풍력 발전소. 수력. 다음에 세 번째 화력. 물론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물어보긴 한데 요거 뒤에 에너지 전환 과정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